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계신 그 계엄 리스크, 계엄이 해제가 됐지만 그 정치적인 리스크 혹은 군사적인 리스크가 지속이 되는 것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매수자들은 어쨌든 아무도 안 사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해결이 되겠지 어쨌든 해제가 됐잖아. 어쨌든 내 집은 사야지 이렇게 하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부동산에서 손님이 아예 끊기고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수를 할 사람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려다가 관망세로 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논의를 하시는 분들도 그 전에 매수를 검토하시던 분들도 좀 주춤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은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 그런 방향의 우려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매수 쪽에서 조금 관망세가 좀 심화된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려면은 매도 매물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어떤 자산 시장이든 간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려면은 매도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뭐 약간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보고 빨리 집을 팔아야 된다는, 주식은 그냥 던지면 되는데 이렇게 뭐 매도 버튼 누르면 되는데 집을 팔아야 되는 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매도를 막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 쪽은 별로 움직이진 않고 약간 그래도 분위기를 좀 보자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매도 쪽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매수만 조금 관망세가 심화되었다. 요 정도로 지금 상황은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정치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거래가 조금 더 원래 지금 좀 줄어드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좀 더 줄어들면서 약간의 하방 압력을 주는 정도. 그러니까 이 매도가 쏟아져야 큰 하방 압력을 주는데 매수만 관망으로 돌아선 정도로는 이제 약간의 하방 압력을 이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정도로 상황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은 사실은 단기 문제에 대해서는 주식이 엄청 크게 출렁일 적에도 부동산은 그냥 지나치는 경향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예시를 들면은 예전에 주식 시장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게 그 일본의 반도체 그 소재 수출 금지를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일본에서 다 소재 이런 것들은 소부장을 다 수입을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기여를 했으니까 일본에서 수출 금지를 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태해질 수 있다. 이래갖고 주식시장은 엄청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자체 소부장 회사들을 좀 육성시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좀 극복해 나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 주식시장 굉장히 큰 등락폭을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 부동산 시장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런 거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라는 듯이 이렇게 그냥 흘러갔거든요. 물론 이거 그때보다도 우리 요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융시장적으로 좀 한번 출렁이고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상황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을지가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계엄은 아니었지만 탄핵 전국 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그것도 뭐 약간 떨어지는 뭐 그런 흐름이 있었긴 하지만 또 금방 오히려 이제 대선 그 선거 전에는 오히려 조금 반등하는 그래서 이것을 뭐 거의 별 반응 없이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그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규제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간다더라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급등하는 물론 정권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규제를 많이 때리면은 내려갈 거라고 걱정을 하던 그런 흐름과는 달리 이렇게 규제를 연속으로 했음에도 시장에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은 막지 못하고 급등으로 이어진 그런 과거의 상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올스톱 되면서 이 부동산 정책들이 좀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많았거든요. 공급 정책, 특히 이제 이번 국토부 장관이 오면서는 수요를 당장 통제하는 것보다 좀 중장기적인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발표하고 그것을 이제 입법이 필요하면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스톱이 좀 될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많이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공급 정책이 이제 실행이 잘 될지 이런 부분 좀 미지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많이 논의가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기도 하고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됐던 게 그 재건축 패스트트랙 무슨 법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무슨 그래서 뭐 향후 몇 년간 뭐 한 3년간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것들은 용적률도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도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동의율도 좀 낮춰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안전진단을 좀 뒤로 미룰 수 있다라는 그 요소, 그 법을 제외하면은 지금 통과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정책 실행 여부가 좀 미지수이고 그다음에 또 민간 임대 관련한 그런 법안들도 좀 이렇게 많이 정책들도 많이 준비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정책이 실행이 안 됨으로써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어쨌든 현재의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내세운 어떤 정책들이 잘 실행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말씀드린 건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권 교체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 지금 참여자들, 그다음에 투자자들끼리도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현재의 정치적 어떤 혼란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더 관심을 가진 것은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누가 대통령으로 유력하느냐, 그 사람이 내세우는 가치나 정책의 방향은 어떻냐. 요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될 거냐. 정권 교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그동안 어떤 실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으로 유사하게 앞으로 또 5년간 새 정부가 같은 정권에서 새 정부가 이렇게 수립이 되면서 기존의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돼서 진보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탄생을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유력 후보들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흐름으로 정치가 흘러간다고 하면은 유력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부동산적인 정책들 특히 기존에 이미 어떤 뭐 출마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시장에 출마를 했던 아니면은 대선에 출마를 했던 대선 후보에 출마를 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때 얘기했던 어떤 정책 방향들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조금 더 안정화가 돼서 정말로 대선 전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한번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드렸듯이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은 만약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각 유력 후보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일부 반응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할 것 같다. 공약 같은 것들이 다주택자 쪽에 굉장히 묶는 그런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면은 약간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반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선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다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이 되자 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적으로는 막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고금리 쇼크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선이 끝나고 한 2달 정도 서울 부동산은 반등을 했어요. 수도권 부동산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큰 흐름, 그러니까 2달 정도 반등을 했지만 결국 고금리 쇼크로 인한 여러 가지 역전세난 등으로 큰 흐름을 이렇게 막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로 큰 금융시장적인 흐름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 요 대선 결과에 따른 어떤 시장의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항상 체크를 좀 해보시고 내가 매수 매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정치적인 안정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도 차원에서는 굳이 여기에서 흔들려서 지금 팔 생각이 없었는데 막 던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런데 매수를 고민하고 있을 적에 그 지역이나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빨리 매수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조금 관망했다가 매수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에 따른 그런 대응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과도하게 편견을 좀 미리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정치적인 측면, 대선 후보 이런 누가 대통령으로 유력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적에는 정치적인 어떤 예민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과장되고 왜곡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후보가 내세우는 뭐 공약이나 정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과잉스럽게 인터넷 커뮤니티나 톡방이나 이런 데서 심지어는 이런 금융 관련한 커뮤니티나 톡방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정치방에서도 이런 약간 과도하게 왜곡된 그런 정책들에 대한 어떤 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데에 있어서 내가 뭐 좌를 지지하든 우를 지지하든 진보든 보수든 그런 것에 편견을 미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내 집을 매도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정치색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엔 정치색이 있어도 내 집을 사고 팔고 내 집을 마련해서 내 거주처를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때만큼은 정치색을 딱 빼고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예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편견을 다 빼고 볼 필요가 있고 특정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에도 출마를 한 적이 없는 그런 후보가 꽤 유력하게 된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후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지금 정치와 부동산이 특히 선거 기간 동안에는 예민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왜곡된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심지어 그런 인식에 의해서 매수 매도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행위는 좀 하지 마시길 바라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완전히 정말 MBTI T가 돼가지고 정치적 편견 그런 나의 성향을 딱 버리고 냉정하게 정말 팩트만 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굉장히 상황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체 금융시장이나 나라의 전체 자산시장, 사회적인 얘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드려보고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을 넘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 나의 집을 매도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정리를 드려봤는데 여기서 아마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분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후보나 혹은 어느 당에서 어느 쪽으로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은 차차 시간이 되고 상황이 마련이 되면은 제가 정리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